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의 주민자치 활동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심어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심어진 선생님은 소사본동 주민자치회 총무체육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발족한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심어진 선생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 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막 사랑의 열매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산 출판사를 이제 설립하면서 최근에 마음방역 39라는 그런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책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정말 이렇게 위축되고 힘든 대다수의 국민들과 또 국가적 상황을 좀 떨쳐내고 또 국민들의 힘과 위로 또 지혜가 되는 그런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K북 챌린지 마음방역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시민단체인데 그 위원회가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 북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어떤 뜻도 영어로 있지만 또 전통적으로 치는 악기인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 챌린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작년부터 준비해 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상 이제 행사 이제 북을 치는 행사는 좀 모이기가 힘든 관계는 아직은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곧 아마 같이 열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도서가 출간된 마음방역 39를 통해서 저희가 북 챌린지를 지금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사랑열매에서 행사가 이제 시작되고 마음방역 이제 스타트 10이라는 10주간에 걸쳐서 어제 6월 8일자 화요일로 시작이 돼서 매주 화요일 마음방역의 날로 선포하고 10주간 이렇게 행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물론 그 주차별로 다 행사의 내용은 조금씩 이제 국민들에게 대동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8월 15일까지 이제 꾸준하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8월 15일에 대선의 막을 내리면서 또 의미가 있게 행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사가 이제 종료된다기보다는 이 마음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의 어떤 이 코로나 위축된 이 시기에 마음 방역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지혜와 화두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사실 이제 출판 쪽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이나 또 주민자치를 이제 인터뷰하시는 우리 또 이제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취재한 원래 이제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활동한 것은 이제 지금 한 1년여가 좀 지나갔고요. 이제 1년여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작년 7월에 저희가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선출되기는 이제 선출 시점은 좀 되었지만 7월 1일자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또 선출되는 과정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당연직 이제 마을에 이제 당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에 이제 당연직들이 있고 기관장들이 이제 각 마을에 관련된 그 새마을 운동이나 분야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당연직을 제외한 31명 중 이제 18명의 이제 주민자치 교육을 이제 수료한 분들 중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그 추첨에 제가 이제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8번째로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깊고 제가 이제 또 부천시를 또 소사본동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개혁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방금도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위원 그 양력을 쭉 보니까 부천에 이사 오신 지가 한 몇 년 저는 되셨더라고요. 언제 5년 다 되어 네.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원을 신청하시게 된 계기 또 궁금합니다. 네.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원래 고향은 이제 경주 출신이고 경주. 예. 계림초등학교 유시민 어. 이제 우리 작가 나오신 이제 계림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다음에 경주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같은 이제 재단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학하지 않고 포항제철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이제 법대를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를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경희대 쪽에 이제 학위를 마칠 때까지 한 20여 년간 또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 생활도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래 있다가 거기가 이제 제2의 제 고향이죠. 마음의 고향인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부천에 계셔서 뭐 교육과 육아 이런 뭐 보육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집 사람도 뭐 경희대 미대 출신이긴 하지만 부천 소사 초등학교 출신이고 또 지금 애기 첫째 큰애 온유가 이제 지금 소사 초등학교 5학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저도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오래 살지만 이렇게 출퇴근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육아 가정일 하다 보면은 마을 일은 사실 그렇죠. 관심 바뀌는 게 솔직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한번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우리 마을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에는 사실 현실 생활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마음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잠시 이제 비서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서 남북관계와 한미 FTA를 이제 제가 담당하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한중 FTA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동안 좀 이렇게 제가 말과 글들을 한 5년간 이제 그만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는데 좀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사 졸업했지만 이제 직장은 잘 연결되지 않고 좀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더더욱 이제 어려웠던 거는 이제 낯설고 물서는 이제 부천 땅에 가서 제가 이제 사실 인천이나 부천, 부평 이런 쪽 서쪽은 잘 제가 여행이나 아니면 가본 적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가서 한 3년간은 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뭐 친구도 없죠. 그다음에 또 일도 사실은 뭐 마땅하게 할 일도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이제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곳에 왔으니까 내가 이 지역을 좀 사랑하고 많이 알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제 땅을 많이 먼저 밟고 뭐 가르치는 일도 좀 애들 가르치는 일도 좀 하면서 쭉 있던 과정에 이제 그 말씀대로 그 현수막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 이제 교육이 있고 뽑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전화해서 그때 당시 작년 이제 아마 2월 정도에 그 주민자치 교육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같이 이제 어떤 현장에서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떨어져서 이렇게 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교육을 수료하고 말씀드린 대로 추첨 18번 이제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마을 문제, 마을 일 이런 거에 좀 관심은 있으셨었군요. 네, 좀 관심이 그래도 저는 이제 있었던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생활을 대학원 때부터 좀 하고 그리고 대학을 이제 오면서 사실은 이제 고시 장하고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시는 되지 않고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타 이제 교회 단체에서 하는 그런 봉사도 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뭐 대학생들 돕고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활동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서는 서울 IMC의 이제 시민중개실 상담위원부터 이제 제가
시민단체 연이 되어서 소비자 법률 상담도 하고 거기서 만났던 이제 그 평화통일파티의 정력 간사라고 베를린 대학에서 뭐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지금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 개성의 나무 심기 그 운동에 이제 동참해서 개성에 이제 나무 심기를 하고 온 게 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뜻은 이제 중국 북한 연구자였기도 했지만 남북 경협 그런 쪽에 이제 제가 좀 헌신해야겠다. 통일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은 남북 경협이라는 생각을 이제 확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장희 교수님 남북 경협 국민운동본부에 이제 중앙위원회 속해서 이제 많이 한 15년 같이 활동하고, 또 뭐 이호영 변호사님이 계신 또 남북 경협 포럼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타 시민단체들은 지금 너무 춘추전국 시대라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접민주주의 뉴스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타 이제 우리 청미래 재단의 임진철 박사님하고도 함께하는 일들이 뭐 하여튼 15년 전부터 연연히 이어왔던 그런 이제 시민단체 분들, 또 뭐 제야 또 숨은 그런 고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나 뭐 국가적인 문제들 같이 좀 큰 담론에서 같이 이야기 좀 해왔습니다. 마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네, 없는 그렇죠. 구조셨군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총무체육분과에서 네. 활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자치의 구체적인 이제 동마다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거에 대한 네. 파악이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소사분동 주민자치위원회 좀 어떤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함께 이런 분과 구성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세팅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스스로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부천시나 저희 관할에 이제 부청은 이제 폐지되고 행정상 저희는 36개 읍면동 동들이 10개 광역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좀 특수한 구조예요. 부천이 이제 좀 행정 실험도시로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3개구, 소사구, 오정구, 그다음에 또 원미구 이렇게 우리 원미동 사람들 나오는 그 원미구 그 3개구를 있다가 이게 이제 지역적인 어떤 행정구를 폐지를 해버리고 지금 이제 동에서 또 이게 하나의 또 시도를 한 게 광역동, 여기 이제 10개 광역동이 이게 보통 기존의 자치단체 동하고 좀 다르게 보통 동장이 사무관 5급이지 않습니까? 부천은 이제 4급 서기가 됩니다. 광역 동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구청장 정도 된다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아마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선거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행정적인 실험도시로 하면서 그 관련해서 이제 10개동에 세팅이 되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민총회나 그다음에 체육대 같은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총무체육분과가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간사로 있고 이제 분과장님도 따로 계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환경분과, 그다음에 뭐 환경안전, 그다음에 복지행정분과 이렇게 한 3개 정도 나눠져 있고, 그거는 이제 아마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우리 마을자치과, 주민자치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같이 이제 그 주무관들이나 뭐 팀장급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소사분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있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다른 구나 경기도 다른 여타구와는 다르게 규모가 좀 크겠네요. 소사본동이 사실은 이제 부천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저도 이제 가서 알게 됐는데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아마 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치해서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양천구가 제일 이제 인구 밀도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대문구, 제가 살았던 동대문구고, 이제 구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의 구들은 다 인구 밀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서울의 특정 구를 빼고는 전국 지자체 중에는 부천시가 인구 밀도 1위인 것 같습니다.
성남보다도 더 많이.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천시 자체가 행정구역상 그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동서로 또는 남북으로 너무 작은데 정말 서울에 이제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아주 인구 밀도 높은 그런 지역이니까 좀 그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자치회가 이 소속운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네.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인구가 지금 한 85만이 넘어 상회하고 한 9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7만 정도 보시면 돼요. 부천시가 아니라 소속운동이? 아니요. 아, 부천시 부천시가- 전체. 부천 거의 100만 부천시에 그렇죠. 거의 이제 100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뭐 상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옆에 바로 제가 사는 곳 시흥 경계에 있거든요. 시흥이 지금 50만 육박에서 시흥 자체는 이제 넓은 땅이고 그린벨트가 많은데 지금 엄청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오이도 근처에 있는 정왕동이라는 곳은 정왕 3동은 거의 분당 강남급 정도의 그런 뭐 대단히 아파트가 또 아주 이제 부촌처럼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좀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부천이 뭐 이제 인구 밀도 높긴 하지만 인구 숫자가 그렇게 많이 또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면은 부천은 이제 아무래도 뭐 시흥, 뭐 안산, 인천 이런 곳은 조선족이나 동남아 이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우리가 뭔가 주민자치법에 그 외국인 노동자나 뭐 이주자 또 뭐 조선족이나 우리 이제 그런 또 그런 분들도 마을 자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항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시적절한 그런 뭐 어떤 생각이라고 됩니다. 네. 부천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신만영 선생님도 연세가 그렇게 많은 네, 분이지 젊은 않으시잖아요. 친구입니다. 네네. 그렇게 딱 보이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마을 일 이렇게 예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 그런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가 상관없습니다. 젊으신 지금 것 계신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인터뷰하시는 우리 여 선생님 말고 우리 두 분 대표님들 연배가 예. 주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쩌면 마을이 좀 노쇠화돼 있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이 보통 원래 보통 우리가 보면 마을의 일들은 지역 유지들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새롭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당년직 외에 우리가 이제 추첨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 통해서 주민자치 교육 입수한 분들 중에 뽑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나이가 좀 연령대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립니다. 46세인데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됐구나. 우리 이제 호철구 동문회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고 어제도 보도자료를 제 친구도 이제 헤럴드 기자 내줬지만 TV조선에 15년 후배가 또 이제 고맙게도 또 내주더라고요. 그 행사를. 그래서 야, 이거 15년 차면은 거의 아재뻘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함께 이제 더불어 가는데 마을은 특히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의 어떤 그 아마 대소사도 있고 좀 더 정적인 곳은 그래서 이 부천은 상당히 좀 이게 야도기도 하지만 도시의 어떤 느낌보다는 약간 농산어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아직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조금 어렵게 이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또 대부분도 많고 뭐 토박이들이라고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뭐 원래 잘 살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부천이 개발되면서 아마 좀 뭐 이렇게 부동산으로 조금 수입이 있거나 중상동 대개발을 하면서 부천이 좀 크게 형성됐다고 봐야겠죠. 예전에 저도 노미동 사람들이라는 걸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좀 별게 없었다고 봐야 돼요. 가장 젊으시군요. 네. 가분들 다 일은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아주 특수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뭐 지역 활동보다는 요새는 이렇게 사실 서울로 많이 와서 뭐 목동이나 종로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일들을 하게 되고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열매랑 계속 10주간 저희가 계속 행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 저희가 이제 책도 한 500권 기증을 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책
수익의 한 10% 정도 사랑의 열매에 또 기부하고 이제 북챌린지도 이제 계속 이어져 있겠지만 또 이제 정말 전통국으로 치는 것도 행사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어제 처음 이제 북챌린지 제가 이제 대표 두 분께 이제 책을 전달드렸지만 첫 스타트는 김원웅 광복 회장께서 이제 그 조정래 작가한테 보내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북챌린지가 좀 성황리에 생길 것 같고 시중에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온오프라인 유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 네. 상황 때문에 네. 뭐 오프에서 활동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활동을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면서 뭐 새로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어려운 경험이나 이런 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음.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음.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뭐 생각나는 어려움이라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게 낯선 곳에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 많이 모르고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약간 이방인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좀 특유의 또 이렇게 많이 빨리 친해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위원님들과 다 뭐 거의 제가 이제 조카뻘 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막내니까 네. 또 많이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로서 역할은 크게 많이 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저희가 이제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네. 여러 차례 어떤 주메이 이제 소사 올마당이라고 이제 소사구청이죠 옛날 말로 하면 거기서 지금은 정확한 명칭 소사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서 담당 마을 자치와 공무원들과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계속하고 또 분과별로 또 회의하면서 지금 주민총회를 지금 준비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민총회 총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총회 개최했을 때 정족수를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온오프라인에서 만나시고 또 이제 주민총회를 분과별로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그럼 언제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분과별로는 준비를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만나서 또 회의하고 이렇게 다 마무리되면 아마 제가 이제 6월 내 7월까지 이제는 마치도록 주민들이 특정을 해야죠. 그리고 뭐 체육대회나 이런 문화 행사는 지금 뭐 대부분 연기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뭐 주민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틀어놓고 딴 거 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업무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형식적인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갖추되 또 뭐 이중적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특수한 어떤 상황이죠. 줌회의 예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뭐 국제회의나 좀 중력들이나 이렇게 화상회의일지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고 코로나 시대에 뭐 정말 4차 산업혁명과 IT 기술, 뭐 AI 어떤 이런 어떤 발전처럼 상당히 이것들이 놀랍게도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초등학생도 줌회의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제일 뭐 우리가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뭐 그 활용력도 뛰어나고 상당히 뭐 그렇죠. 네.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런 직접 민주주의와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1년여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갖는 위치가 어떠한지 이거 해보신 경험으로 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7월 되면 만 1년이 돼가고 이제 그 활동들이 이제 코로나에서 좀 위축돼서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여서 마을의 어떤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이제 기획하고 그 예산도 일정 부분 또 동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산 그런 어떤
권한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존의 마을의 어떤 수건 사업이나 마을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주민들이 물론 먼저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먼저 기획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절차적이고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기존의 어떤 행정 일선에 관에서 관주도를 해왔던 마을의 어떤 일들도 이제 마을 주민들 자체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어떤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또 민주주의의 또 학교가 또 지방자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도 헌법 배울 때 이 지방자치가 처음에는 중요한지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중앙공무를 했다면 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점점 마을로 가다 보니까 마을의 일들,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그 베토라고 해양개발연구소에 부소장을 있으면서 제 짧지만 아주 바다 일들을 좀 많이 바다 쪽을 많이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뭐 도시재생 뭐 관련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 주로 도시 서울이나 뭐 경기도의 도시들도 많지만 농산어촌에 계신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어촌왕 중심의 그런 어촌유리 300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통영이나 뭐 김포 대명항 그다음에 오이도 뭐 시흥의 오이도 그다음에 또 이제 화성의 백밀 고온리 그다음에 뭐 장수남 뭐 거제나 그다음에 통영 주로 통영이 이제 큰 사업지이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어서 근데 통영의 여러 이제 그 섬을 다니면서 그런 어촌계나 어촌 주민들 만나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국가에서 농산어촌 특히 이제 이 어촌왕 도서 연안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재원들을 투여해서 그분들의 삶의 복지적인 요소나 마을 자치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실제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제 어촌유리 300 사업이 그 지역이 한번 선정이 되면 100억의 예산이 내려가거든요. 그 돈이면 상당히 그 마을이 정말 상점벽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이제 용역을 좀 수행하면서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그 용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공급하는 그런 쪽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양자를 다 알다 보니 확실히 이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사공동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컨설팅이나 홍보, 교육, 뭐 축제나 여러 가지 어떤 A부터 Z까지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가당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신보진 선생님께서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 국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그렇죠. 전 국민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간 중간적인 속성이 좀 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소위 여기 박쥐가 기짐승, 나짐승들에 이제 또 이렇게 뭐 간첩도 되고 그러지만 어쩌면 두 쪽 양자를 다 잘 알고 사랑했던 또 동물이라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자적인 속성이 강한 사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피교육적인 어떻게 보면 피교육자의 입장도 있었지만 또 용역을 수행하면서 교육자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양자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을 제가 또 한편 이해하면서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아버님 공무원이셔서 행정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적으로는 뭐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이제 좀 고시장학으로 그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생 행로가 좀 많이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직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이제 가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쪽을 시민단체나 또 이제 이런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이렇게 마을과 함께하는 쪽에서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은 전국에 민회도 자생적으로 생겨 있지만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 실체도 우리가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풀뿌리 어떤 조직들 각 지방 읍면동에 있는 그런 주민자치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이론 어떻게 보면 이제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혼연일체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직접민주마을공화국에서 좀 제야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교집합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나키스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런 행정에 대해서 약간 좀 알러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이제 국가라는 어떤 조직에 어떤 우리가 뭐 하부 조직이나 다른 뭐 배척된 조직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어떤 생명체의 어떤 하나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세포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단 조직도 있고 뭐 모세혈관도 있고 이렇게 한데 뭐 다 뭐 심장이나 어떤 기관이 될 오장육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직접민주 마을공화국에 계신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도 만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관에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과 어떤 뭐 혼연일체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지금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예산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과 친해지는 스킨십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만 어차피 우리가 뭐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선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 뭐 배척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굳이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 스킨십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또 알아서 더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천에는 제가 우리 소사운동 자랑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소사운동이 우리 부천시 10개동 광역동 중에서 가장 이게 똘똘 뭉쳐서 원래 이제 소사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오래된 곳이고 부천에 있어서는 구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상동으로 다 넘어왔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한신아파트 부천 한신아파트 사는데 거기에 이제 뉴화 간판이 이게 3층짜리 이게 낡은 건물에 그 옥상에 뉴화 간판이 흐름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는데 30년 전에 거기가 뉴화 백화점이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롯데 슈퍼 정도 한신 그냥 뭐 마트나 이렇게 그런 정도인데 예전에 30년 전에는 여기가 중심지였고 이 한신 아파트가 뭐 고층 아파트 중에는 뭐몇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뭐 김문수 도지사나 또 우리 황수환 박사님도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천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사분동이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오래된 곳이고 뭐 100년 전에 이제 경인선이 이제 놓일 때 이 소사가 지금 이제 부천역이 원래는 소사역이 중간 이제 그런 기착지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런 역으로 소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천역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또 소사에는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문담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전국민회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목적성에 좀 부합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확장되고 또 강화되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조직들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더 이제 안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10여 년 국회에 이제 박사 수료 후에 어떤 비서관 생활하면서 국회 담당 맡게 있다가 이제 안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국회의원 우리 대의기관인 어떤 국회가 국회의원들 선출을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받아서 수권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그 국민 주권을 이제 그들이
받아서 네.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발로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양당 정치의 어떤 그 혐오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또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또 힘들어서 사실 이렇게 신경을 정치는 아닌데 또 쓰지 못하신 분도 많고, 특히 마을자치, 주민자치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의식이 많이 제고되고, 그리고 뭐 선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주민들의 그 어떤 뭐 이름을 불릴지언정 이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뜻이 국가기관, 대의기관인 이제 국회 또는 행정부, 뭐 법원 이런데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이 국민의 어떤 주권의 뜻이 저는 미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뭐 기속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뭐 정부나 법원보다는 국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해당 뭐 지역구 의원들을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국민 발언이나 뭐 국민 소환 뭐 그런 제도, 국민 투표 제도 있는데 소환은 실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쟁취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잘 압박해서 좋은 법을, 또 주민자치법을 지금 어떤 그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들이 좋은 법, 뭐 주민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겠죠. 견인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들은 사실은 이제 뭐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수혜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됐을 때 직접 민주주의를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세포 조직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의사들을 잘 표명해서 또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기속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우리 전국 이내에서 또 법제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동력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소사분동 소사가 이제 지금 지역구 의원이 우리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 나이도 제일 많고 선수도 되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 만들어서 간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요새는 이제 지역에 조금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회의원에서 봤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이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얼마나 의전이 많고 원래 그 자리가 너무 바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또 고리시 또 자기가 이제 대리로 해야 될 그런 권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뭐 본회의 의결할 때도 이렇게 부의장이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하지만 그래도 그 국회의원의 자리는 가장 그 지역구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위임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김상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300명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행사하면 이렇게 뭐 직접 민주주의 말공학 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하시고 주민자치법이나 다른 기타 법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 덕에 부천시와 소사동에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더운 날씨 이렇게 와주셔서 정석까지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